동양의학은 과거부터 병의 원인을 안에서 찾았다. 서양의학은 과거부터 병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다.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혈액의 오염이다. 즉, 만병일독이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기적의 혈액건강법, 오카다 이코가 쓰고 평단문화사에서 변했습니다. 이 책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거나 판매되지는 않았습니다. 책 제목이 좀 뭐라고 할까요? 처음 느낌은 좀 과장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 나갈수록 모래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자의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서양의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동양의학을 공부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약을 독이라 규정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은 혈액 오염에 있다고 봅니다. 저자는 단식과 식이요법으로 산성화한 오염 혈액을 맑게 개선하여 암을 치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쉽게 쓰고 있으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통찰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02년도에 초판이 출시된 책인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중고책이나 도서관에서 대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에 관심 있는 분들께 기적의 혈액건강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자 소개, 오카다 이코. 1937년에 의대를 졸업한 후 혈청 면역학을 연구하여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서양의학을 배우면서 선을 배워 동양의학에 깊이 심취하고 근대의학의 대중요법에 반기를 들고 근본 치료를 지향해 현실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20여 년 이상 고유의 혈액건강법을 내세워 비만, 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각종 암 등을 치료해왔다. 책의 큰 목차 1장 혈액의 산성화란 무엇인가 2장 혈액을 맑게 하는 식사 비법 3장 혈액을 맑게 하는 운동 비법 4장 혈액을 맑게 하는 호흡 비법 5장 혈액을 맑게 하는 마음의 비법 6장 난치병을 치료하는 실제적인 방법 임상 사례 지금부터는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혈액의 오염으로 생긴다. 혈액의 오염은 몸의 모든 기관이나 조직세포의 신진대사에 장애를 유발시킨다. 동양의학에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질병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생긴다는 사고이다.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어혈, 즉 체내에 맺힌 피를 제거하면 모든 병은 낫는다는 것이다. 혈액이 인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흔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주역은 심장이고 심장이 멎으면 끝장이라고들 하지만 실은 그 심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혈액이다. 심장은 전동 펌프로 된 인공심장으로 1시간 정도는 대용시킬 수 있지만 혈액은 인공적인 것으로는 단 1초도 대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혈액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운반하고 필요 없어진 것들을 회수해서 폐나 신장에서 배설시키고 있다. 혈액이 오염 없이 혈관 내를 원활하게 흐르면 신진대사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인체는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 혈액이 오염되어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인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초래한다. 걸쭉해진 혈액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과잉 영양소를 달라붙게 해 혈관벽을 좁혀놓는다. 그래서 동맥경화나 고혈압을 일으키게 되고 더욱 진행하면 뇌출혈이나 뇌혈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목숨을 잃게 된다. 이런 것들은 혈액의 오염이 직접 죽음으로 이어지는 예인데 혈액이라는 것이 온몸의 신진대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상 오염된 혈액은 당연히 온몸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혈액이 오염된다는 것은 러시아워 때의 도로와 같은 것으로 과잉 영양소나 중간대사 산물, 종말대사 산물로 가득해져 걸쭉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인체는 연기를 내뿜어 검댕이가 되는 스토브처럼 불완전 연소의 상태로 되고 만다. 혈액이 걸쭉해질 정도로 과잉 영양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칼로리식, 즉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섭취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되면 그 분해 과정에서 유해한 산이 발생되어 혈액을 산성으로 기울게 한다. 이것을 혈액의 산성화라고 한다. 혈액이 pH 7.0에서 7.5의 정상적인 약 알칼리성 상태에서는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인데 이에 반해서 pH 7.0 이하인 산성화 상태에서는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한다고 한다. 즉 산성화 상태에서는 온몸의 모든 기관, 모든 조직세포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전신적인 기능 저하이다. 효소는 인체의 온갖 세포에 그야말로 무한히 존재하고 모든 화학 변화의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소가 없으면 아무리 영양소를 많이 받아들여도 헛일이고 쉽게 병에 걸리게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렇게 효소는 생명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소화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프티알린,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등이 있다. 이처럼 오늘날 인체에 작용하는 효소는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800종류의 효소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천 수만 개는 있을 것으로 상상되고 있는 효소의 전체를 볼 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혈액의 산성화는 왜 생기나?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는 자연관의 차이이다. 그런데 그 차이는 동시에 병리관에도 나타나 있다. 서양의학의 병리관은 세균병리학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병의 원인을 거의 몸 밖에서 찾고 있다. 확실히 감기, 기관지염, 폐렴, 장티푸스, 콜레라 등 몸의 균이 침입해 나타나는 급성 질환에 대해서는 서양의학의 병리관이 유효하다. 결핵, 매독, 파상풍 등 옛날부터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격감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세균병리학의 승리이다. 그런데 병의 원인을 모두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서양의학의 병리관에 의해 만성질환인 성인병까지도 급성질환과 똑같이 다루어 약에 중독되도록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반면에 동양의학은 예로부터 병의 원인을 안에서 찾았다. 외적 요인을 중시하는 서양의학과는 반대로 오로지 내적 요인을 중시한다. 만병은 혈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독이 없을 때에는 비록 세균의 침범을 당해도 발병하지 않는다. 혈액의 오염과 산성화에 따른 온몸의 기능 저하, 즉 체력 감퇴가 만병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혈액이 오염되지 않고 정상적인 알칼리성을 띠며 온몸의 기능이 원활하다면 비록 세균의 침입을 받거나 접근을 받아도 발병하지 않는 법이다. 세균에 의한 급성 질환은 균이 가지고 있는 힘의 강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인병 같은 만성질환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동양의학의 본질은 정혈에 있다. 모든 질병, 특히 성인병 등의 만성질환은 혈액의 오염과 산성화에 의해서 생긴다. 계곡물처럼 맑은 물이 줄줄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혈액이 맑아지면 온몸이 건강 그 자체가 된다.
혈액을 맑게 한다는 것을 동양의학에서는 정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액을 맑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염을 제거하고 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맑아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혈액의 오염이나 산성화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 잘못된 식사, 두 번째, 운동 부족, 세 번째, 얕은 호흡, 네 번째, 초조함과 왜곡된 잠재의식 같은 불안정한 마음이 원인이 되고 있다. 조직의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내 발전소에서 영양소를 받아들여 부지런히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영양소와 동시에 다량의 산소도 필요하게 된다. 심한 운동 후에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비만인 사람의 혈액은 걸쭉하게 오염되어 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발전소를 돌기 위한 영양소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량의 에너지도 불필요하고 에너지의 재료인 영양소도 그다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각 세포 조직에서 필요치 않게 된 과잉 영양소는 혈액 속을 돌면서 혈액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끝없이 걸쭉하게 흐려지는 것은 아니다. 과잉 영양소는 피하 지방이라는 지방 조직에 떠맡겨지게 된다. 과잉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잉 당분도 지방으로 변성되어서 피하에 축적된다. 그러므로 배가 나오면서 비만이 된 사람의 혈액은 과잉 영양 때문에 걸쭉하게 흐려져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대부분의 성인병이 특히 비만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혈중의 포도당,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의 혈소판을 점착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쉽게 하거나 혈전 형성을 촉진한다. 혈액의 이런 현상은 뇌혈전, 심근경색 등의 순환기 병은 말할 것도 없고 감기, 류마티즘, 암 등의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본래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이 느는 현상은 인체에 있어서 유익한 반응이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커다란 슬픔이나 고통, 분노와 같은 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격렬한 전신운동으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을 소모시켜 혈액의 오염을 제거하는 무의식의 건강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맹수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 아니므로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지도 않고 마사이족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격렬한 운동은 고사하고 가만히 스트레스에 견디면서 오직 참기만 한다. 그 때문에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산은 소모되지 않고 누적된 채로 남아있게 된다. 담배는 혈액에 있어서 대단히 나쁘다. 담배의 연기가 내뿜는 일산화탄소가 문제이다.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이다. 동맥의 혈액이 선명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것은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싣고 흐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일산화탄소에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힘이 산소의 250배이다. 그 때문에 산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온몸의 세포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기능이 저하된다. 이것을 흔히 산소 결핍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말한다. 겨울에 창을 닫은 방에서 가스난로를 피우고 전골요리 같은 것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두통이나 구역질, 그리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혈액을 맑게 하는 식사 비법. 식양술이란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사법을 강조한 것이다. 식양술은 서양의학에서 식사요법으로 불리며
치료의 보조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의술의 중심을 차지하는 치료법이 되고 있다. 중국에는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어 예로부터 식사만 제대로 하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황제는 몸에 좋은 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요리장을 식좌라고 이름 붙여서 고용하고 약사보다 높은 지위에 두었다.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이란 그 대부분이 식사의 잘못의 원인이 있으며 식사를 올바르게 하면 모두 낫는다고 말한다. 식사가 건강을 좌우하는 정도는 실제로 놀랄 정도이다. 그것은 침구술 면에서도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다. 혈액의 오염과 산성화를 막으려면 식사법에 유의해야 한다. 1. 영양은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2.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식품을 피한다. 단 것과 알코올 종류를 피한다. 3. 산성식품은 삼가한다. 4.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 언제나 8알 정도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실은 식양술의 근본 원리이다.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 즉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언제나 8알 정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감기 등의 급성 질환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욕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서양의학에서는 체력이 붙지 않으면 병을 이길 수 없다며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그러나 식욕이 별로 없는 환자에게 무리하게 먹일 필요는 없다. 환자의 식욕 감퇴는 과식 때문에 생긴 병을 자연스럽게 고치려고 하는 몸의 복원작용, 즉 자연치유 현상이기 때문이다. 공복감, 만복감, 그리고 식사량은 비례하지 않는다. 간식 역시 현대인이 과식에 빠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단 것을 찾는 간식 습관은 당분 과잉으로 위산 과다를 일으켜 참다운 식욕에서 오는 공복감을 마비시킨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위 언저리가 따끔따끔하기 때문에 이를 달래려고 언제나 무언가를 입에 무는 버릇이 생겨 고질적인 과식 상태에 빠지게 한다. 마치 담배를 피우듯 간식을 하게 된다. 담배가 몸의 건강을 좀먹듯이 간식도 점점 건강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주의를 해도 과식 습관은 좀처럼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 식욕의 자각 증상은 공복감과 만복감으로 일반적으로 위의 수축과 팽창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위가 텅 비면 위가 작아져 공복감을 주고 음식이 차면 위가 부풀어 만복감을 주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수술로 위를 도려낸 사람도 공복감을 느낄 수 있고 단식을 해서 위가 텅 빈 사람도 배고픔을 모르고 태연하게 있을 수 있다. 아무도 몰랐던 저작, 씹는 것의 효용. 1953년 1회 필자는 건강의 근본은 올바른 식사에 있다고 믿고 소식을 실천해 많은 질병을 고쳐왔다. 과연 소식은 유해한 과잉 영양으로 혈액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상적인 식사법이다. 그것은 음식물을 50회 이상 잘 씹는 것이다. 필자의 식양술은 잘 씹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비록 소식을 하고 현미채식으로 먹는다 해도 잘 씹지 않는다면 그다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미용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소식을 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몸을 망친 예도 있다. 또 현미채식으로 모든 병이 완치될 것이란 생각으로 실행에 옮겼다가 도리어 몸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음식을 잘 씹지 않았을 것이다. 저작, 즉 잘 씹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효과가 있다. 저작의 효과는 잘게 가루로 만드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씹는 것만이라면 여러 가지 식품을 믹서에 넣어
죽을 만들어서 삼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저작에는 더욱 중요한 효과가 많다. 저작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촉진. 저작은 타액을 충분히 섞음으로써 수행된다. 밥을 오래 씹고 있으면 단맛이 나는 것은 타액에 의한 소화의 결과로 메가당이 생기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의 소화 요소는 타액의 프티알린 외에 최액이나 장액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밥을 잘 씹지 않고 삼켜버리면 최액이 분비되는 식이지장에 갈 때까지 소화가 되지 않아 위의 부담이 심해진다. 위의 더부룩함, 명치 언저리의 쓰림, 위산과다, 위궤양 등의 증상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생기기 쉬운 것도 음식물을 잘 씹지 않는 것이 커다란 원인이다. 저작은 입안의 음식물을 활성화한다. 동양의학에서 타액은 흰 피로 일컬어져 중요시되고 있다. 붉은 피가 건강한 혈액, 누런 피가 림프액, 검은 피가 질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허혈, 그리고 흰 피가 타액이다. 잘 씹으면 타액에 산소가 섞여 생명의 본질인 프티알린 등의 효소가 충분히 분비된다. 그렇게 되면 산소가 양, 효소가 음이 되어 그 양과 음 가운데서 입안의 음식에 커다란 생명력을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음식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식품은 될 수 있으면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굽거나 찌거나 조리거나 해서 불을 통과하면 식품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동양의 식양술에서는 생식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것은 생명이 없는 식품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사고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다. 생야채, 해초, 어패류 등의 천연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다면 합격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식품을 반드시 날 것으로만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야채 요리 등에는 산채 같은 생식도 한 가지쯤은 있는데 대부분은 불을 통과한 죽은 음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날 것이 좋다고 해도 현미나 우엉, 콩이나 팥, 감자, 고구마, 밤, 표고버섯 같은 식품을 날 것 그대로 먹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천연식품은 반드시 열을 가해 일단 죽은 상태로 먹고 있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까지는 없다. 비록 삶거나 굽거나 해서 죽어버린 식품이라 해도 다시 되살려 살아있는 식품으로 되돌릴 수 있다. 잘 씹어서 타액을 충분히 섞으면 많은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일단 죽은 식품도 활성화되어 되살아난다. 즉 삶은 야채나 곡류도 날 것과 똑같은 살아있는 식품이 된다. 이처럼 씹는 것의 신비한 효과로서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저작을 진양이라고 했다. 씹으면서 타액 속으로 산소를 흡수한다. 입 안에 음식물이 없는데도 단지 씹는 것처럼 입을 움직임으로써 산소를 타액에 섞는 효과도 있다. 음식물 없이 공기를 씹듯 입을 움직이면 공기 중에 산소가 계속 타액에 섞여서 녹게 된다. 우리는 보통 폐로만 호흡한다고 생각하는데 피부, 위, 장에서도 산소를 흡수하고 있다. 온몸에 금가루를 바른 댄서가 20분 이내에 춤을 끝내지 않으면 질식사하는 것은 피부의 호흡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화기는 피부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므로 타액에 섞인 산소를 계속 보내주면 그 표면에서 잇따라 흡수한다. 식양술에서 음료수로서 생수가 중요시되는 것도 우물이나 샘물에는 산소가 자연의 형태로 많이 함유되어 있어 그것을 마심으로써 충분한 산소를 소화기에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씹었을 때 맛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야채나 해조류이다. 생야채는 씹으면 씹을수록 입 안에서 싱싱하고 신선해지고 해조류도 바위의 향기로 입안을 맴돈다. 이런 것들이 알칼리성 식품이다. 특히 해조류는 칼슘 함유량이 많고 알칼리도가 높은 식품이다.
다만 흡수율이 낮은 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잘 씹지 않는 식사법을 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한 입에 50회 씹으면 상당히 높은 흡수율을 보인다. 야채나 해조류는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어도 문제되지 않고 혈관도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야채나 해조류가 맛있다고 해서 맛없는 육류나 생선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의 밸런스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류를 권하고 싶다. 패류는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데다가 지방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맛없는 육류와는 달리 50회 이상 씹으면 기막힌 맛을 느낄 수 있다. 패류는 질 좋은 영양을 듬뿍 함유하고 있다. 저작으로 자연스럽게 소식이 가능. 잘 씹지 않는 것이 과식에 빠지게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은 앞서 소식편에서 언급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소식이지만 한 입에 50회 씹는 것을 실천에 옮기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소식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이 많다. 한 입에 반드시 50회 이상 씹어야 공복감을 덜 수 있다. 저작에는 만복 중추를 자극해 적은 양의 식사로도 배를 든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소식이라든가 일일 1500kcal라고 하면 그렇게 적은 양으로는 허기가 져서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좋다. 다만 어떤 음식이라도 반드시 한 입에 50회 이상 씹어야 한다. 현미 소식이야말로 완전식이다. 백미는 질병의 근원이다. 한동안 각기병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미 기술이 발전해 흰 밥을 먹게 되면서부터이다. 백미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고칼로리 산성식품이다. 혈액이 산성화하면 신체도 저항력을 잃어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렇다면 백미 대신 육식으로 하면 어떨까? 스테이크와 같은 육식 역시 강한 산성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쉽다. 백미가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아를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배아가 있는 쌀, 즉 현미야말로 참다운 의미에서 쌀이라고 할 수 있다. 현미의 배아에는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다. 레시틴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유화시키고 또 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때문에 소식으로 과잉 영양을 억제하고 레시틴을 섭취해 자주 운동을 하면 과잉 지방이 에너지로 소모되어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혈액도 맑아진다. 그래서 레시틴은 현미의 생명소로 불린다. 그리고 그것이 함유된 콩, 된장, 콩가루, 그리고 현미식품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다. 한방에서 현미는 소화기 전반에 약효가 있다고 하며 이것을 먹으면 대장의 기능이 활발해져 노인이나 병약한 사람, 체력이 약한 사람의 체력 증진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현미는 변비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현미가 대장 기능에 큰 활력을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아무리 심한 변비라도 현미식을 하면 틀림없이 낫는다. 영양학적으로도 현미는 완전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벼를 찧어서 백미로 하면 배아와 외피는 제거되고 배유만 남게 된다. 그런데 배아와 외피에는 귀중한 영양소가 고스란히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E도 많다. 이것만 보아도 현미는 거의 완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백미는 정작 중요한 부분을 제거해버린 쌀의 찌꺼기나 다름없다. 백미는 죽은 쌀이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닭이다. 동물이란 본능적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꿰뚫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뱀은 남의 알을 노릴 때 생명이 깃들여 있는 수정란만을 노리고 무정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질병의 원인은 잠재의식에 있다. 심신이려. 유산소 운동은 온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방위 체력을 붙게 하므로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유산소 운동은 의식 운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대개의 경우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뒤틀림이 있기 때문이다. 감수성의 뒤틀림이나 치우침은 인간이 문명이라는 의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감수성의 뒤틀림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려는 움직임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고 무의식의 상태일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잠자고 있을 때 가장 나타나기 쉽다. 사람에게는 병에 걸리고 싶다는 무의식의 욕구가 있다. 마음의 뒤틀림이 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것일까? 첫째는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나 당분이 혈액 속에 많아져서 걸쭉하게 오염되어 온몸의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즉, 온몸의 신진대사가 저하되면 질병이 유발될 확률이 높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선천적으로 약한 부위에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한방에서는 옛부터 기쁨은 심장을 해치고 분노는 간을 해치고 생각은 위를 해치고 걱정은 폐를 해치고 두려움은 신장을 해친다고 일컬어졌다. 지나친 스트레스가 혈액을 오염시키며 개개인이 지닌 약한 부위에 여러 가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마음의 뒤틀림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에는 자기 암시, 잠재소망과 같이 순수하고도 무의식적인 측면도 있다. 직면에 있는 현실적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무의식의 욕구가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충분히 씹고 소식을 하면 일일 일식 또는 일일 이식이 몹시 기다려지게 되고 한 입씩 넣고 천천히 씹으면 자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준 자연의 고마움에 고개가 절로 숙여질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씹는 식사는 한 입 50회의 저작이 50회의 감사와 기쁨이 된다. 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마음도 가볍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식사 때마다 우러나오게 된다. 더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은 입안에서의 음식의 맛, 즉 자연의 맛으로 전해져 온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가져다 준 세계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싹트게 되면 이 세계의 품에 안겨 있는 나는 그 기쁨을 자연에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겸허한 마음이 되어 식사 때마다 수저를 들기 전이나 수저를 놓을 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의 고민은 모두 탐욕에서 비롯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내 가족만 즐겁다면 좋다는 식의 개인주의로 남을 돌아보지 않고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타인은 모두 적이 되고 더욱 이 적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어 결국에는 편할 날이 없는 일상 때문에 병에 걸리고 만다. 탐욕을 버린다면 우리는 온갖 반복적인 현대인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마음속 깊이 편안해질 수 있다. 충분히 잘 씹고 소식을 함으로써 먹는 것을 바로잡는다면 우리는 온갖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오카다이코의 기적의 혈액 건강법을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모든 질병은 혈액의 오염으로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오염은
모든 몸의 기관이나 조직 세포의 신진대사에 장애를 유발시킵니다. 동양의학에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생긴다는 사고입니다. 이 책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모두를 공부한 저자의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자의 지혜를 함께 나눠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적의 혈액건강법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